자, 2026년 3월 11일 오늘 국내 금과 은 시장 정말 다이나믹했죠? 지금부터 숫자 하나하나 뜯어보면서 오늘 시장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내일은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제가 명쾌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입니다. 먼저 오늘 시세부터 딱 짚고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은행 가격이랑 우리가 실제로 사는 가격이 왜 이렇게 다른지 그 속사정을 파헤쳐 볼 겁니다. 그리고 나서 시장을 움직인 진짜 이유들, 또 그걸 바탕으로 한 내일의 시나리오, 마지막으로 여러분 같은 투자자분들은 어떻게 움직여야 할지 그 전략까지 한 번에 쭉 짚어드릴게요. 여러분, 먼저 제 유튜브 채널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 만들 힘이 될 거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자, 그럼 첫 순서로요, 오늘 시장의 체온이라고 할 수 있는 핵심 숫자들부터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KB국민은행 고시 기준이죠. 24K 순금 가격 그램당 24만 5,346.66원으로 오늘 장을 마감했습니다. 어제보다 0.28%가 빠졌네요. 근데 이 숫자를 보고 이제 금값 꺾이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섣부릅니다. 이건 하락 추세의 시작이라기보다는 그동안 너무 가파르게 올랐잖아요. 그에 대한 자연스러운 숨고르기? 그러니까 뭐랄까, 더 높이 뜨기 위한 일시적인 움츠림, 아주 건강한 조정이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재미있는 포인트가 있어요. 바로 은하고 비교해보는 건데요. 보세요. 금은 0.28% 빠졌는데 은은 무려 0.95%나 떨어졌습니다. 이게 바로 은의 특징이죠. 오를 때도 화끈하게 오르지만 내릴 때도 금보다 훨씬 더 변동성이 크게 움직이는 아주 전형적인 모습을 오늘 또 보여준 겁니다. 자, 이제부터가 오늘 시장 분석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바로 은행에서 발표하는 공시 가격하고 우리가 금은방 가서 금 한 돈 주세요 할 때 내는 돈, 이 둘 사이에 왜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지 그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아마 이게 뭐지? 하실 거예요. 분명히 은행 기준가는 마이너스 0.28%로 내렸다고 나오는데 정작 우리가 금을 살 때 가격은 0.37% 올랐고 심지어 팔 때 가격도 0.45%나 올랐습니다. 숫자가 완전히 따로 놀고 있죠? 이게 바로 오늘 시장의 가장 기묘한 지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바로 이겁니다. 만약 오늘 여러분이 실물 금을 사셨다면 은행이 정한 기준 가격보다 무려 17.06%나 더 비싸게 사신 셈입니다. 엄청난 프리미엄이죠. 이건 뭐 금은방의 재고 상황이나 지금 금을 사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또 유통 과정에서 붙는 비용들, 이런 것들이 다 섞여서 만들어낸 결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왜 은행 가격이랑 소매 가격이 따로 노는 걸까요? 그 해답은 바로 국제금 시세와 우리나라 돈, 원화의 관계 속에 숨어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상황이 더 명확해지죠. 전 세계 시장에서 금값은 0.3% 올랐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은행 기준가는 오히려 0.28% 떨어졌습니다. 국내 투자자 입장에서는 아니 도대체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해? 하고 헷갈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반된 신호가 동시에 나타난 하루였습니다.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환율 때문이에요. 오늘 원달러 환율이 1468.75원에서 1466.5원으로 아주 조금이지만 내렸거든요. 즉 원화 가치가 살짝 올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달러로 표시되는 국제 금값이 올랐어도 이걸 더 강해진 원화로 바꾸니까 오히려 가격이 떨어진 것처럼 계산이 된 겁니다. 자, 그럼 좀 더 거시적으로 봐서 오늘 시장을 이렇게 만든 근본적인 힘, 그 세 가지 핵심 동인이 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은요, 크게 세 가지 힘의 각축장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미국의 금리 정책, 그리고 둘째는 우리 원화의 가치 변동, 마지막으로 에너지 시장, 특히 유가 하락이라는 변수가 복합적으로 작용했습니다. 국제금 값이 왜 이렇게 버텨주느냐? 전문가들은 이걸 방어적 강세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야, 미국이 곧 금리 내릴 거야, 이런 공격적인 기대감 때문에 오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은 미국의 중요한 물가지표 발표를 앞두고 다들 숨죽이고 있거든요. 그 불확실성 속에서 일단 안전한 금부터 사두자 하는 심리가 강하게 작용하면서 가격을 단단하게 받쳐주고 있는 거죠.
이게 국내 시장으로 오면 아주 묘한 상황을 만듭니다. 금, 안전자산이니까 사고 싶다는 마음하고 근데 지금 너무 비싼데 하는 이 부담감 사이에서 팽팽한 줄다리기가 벌어지는 거죠. 근데 여기서 정말 아이러니한 건 뭔지 아세요? 바로 이 비싸서 망설이는 심리 자체가 금을 찾는 수요를 꾸준하게 유지시켜서 결과적으로 높은 프리미엄을 계속 유지시키는 원인이 된다는 겁니다. 정말 역설적이죠. 자, 그럼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해 볼 때 과연 내일 3월 12일 시장은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제가 생각하는 세 가지 시나리오를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물론 더 오를 수도 있고 조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는 세 번째, 바로 박스권 장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장에는 위로든 아래로든 강하게 밀어붙일 만한 결정적인 한 방이 없어요. 그래서 아마 그램당 24만 5천 원에서 24만 6천 원 사이 이 좁은 공간 안에서 숨고르기를 할 확률이 가장 높아 보입니다. 자, 그럼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이런 시장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단기, 장기, 그리고 아직 금이 없는 분들까지 투자자 유형별로 딱 맞는 맞춤 전략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반타, 즉 단기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실물 금은 쳐다보지도 마십시오. 시작부터 17%라는 엄청난 핸디캡을 안고 뛰는 게임인데 여기서 단기 수익을 내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차라리 ETF처럼 시정 가격에 바로 연동되는 상품에 집중하시는 게 훨씬 현명합니다. 다음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금을 차곡차곡 모아가시는 분들, 이분들께는 딱 한 말씀만 드릴게요. 평정심을 유지하라. 지금처럼 가격이 높을 때 조급한 마음에 추격 매수하는 건 마라톤에서 초반에 오버페이스하는 것과 같습니다. 위험해요. 그냥 원래 세우셨던 계획대로 꾸준히 분할 매수하면서 평균 단가를 관리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아직 금이 하나도 없는 분들,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지금 여러분이 던져야 할 질문은 금을 살까 말까가 아닙니다. 그건 나중 문제예요. 지금은 만약 산다면 어떻게 해야 가장 싸게, 가장 효율적으로 살 수 있을까? 이 질문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이렇게 프리미엄이 높은 실물 금은 일단 관망이 정답입니다. 결국 오늘 시장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이겁니다. 무엇에 투자하는지만큼 어떤 그릇에 담아 투자하는지가 중요하다는 것. 지금 여러분이 금에 투자하기 위해 선택한 그 그릇, 즉 투자 방법이 과연 최선인지 한번 진지하게 돌아봐야 할 때가 아닐까요? 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은 3월 11일 오후까지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시장의 흐름을 분석해드린 내용입니다. 투자를 권유하는 것이 절대 아니고요. 모든 투자의 최종 결정과 그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여러분 자신에게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화면에 딱 보이는 이 숫자, 1,466원. 어떠세요? 그냥 어제보다 좀 내렸네 하고 쓱 넘길 수 있는 그런 숫자일까요? 아니면 이 단순해 보이는 숫자 뒤에 훨씬 더 복잡한 시장의 심리가 아마 얽히고 설켜 있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모든 숫자 뒤에는 이야기가 숨어 있죠. 오늘 우리는 마치 탐정이 된 것처럼 이 1,466원이라는 단서 하나를 가지고 시장의 진짜 속마음이 뭔지 추적해 볼 거예요. 매일매일의 작은 움직임 뒤에 숨은 거대한 흐름, 같이 한번 따라가 보시죠. 좋습니다. 그럼 우선 오늘 시장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부터 아주 자세히 들여다봐야겠죠. 오늘의 움직임을 제대로 이해하는 게 모든 분석의 첫걸음이니까요. 어제 마감가가 1,473.24원이었거든요. 근데 오늘 보니까 1,466원 근처에서 움직이고 있단 말이죠. 계산해보면 한 7.2원 정도? 퍼센트로는 0.49% 빠진 건데 에이 그거밖에 안 빠졌어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작은 숫자에 대한 시장의 해석은요 생각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미묘합니다. 바로 이 부분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인데요. 오늘의 하락은 이제 환율이 꺾였다 이런 추세 전환의 신호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뭐랄까 아슬아슬한 외줄타기에 더 가깝죠. 환율이 여전히 1,450원이라는 높은 레벨 위에서 잠시 후 하고 숨을 고르는 모습, 이걸 전문 용어로 고정권 조정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보는 게 훨씬 정확해요.
바로 이 고정권 조정이라는 개념, 이걸 꼭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게 뭐냐면 가격이 막 치솟다가 방향을 확 바꾸는 게 아니에요. 그냥 너무 가파르게 올랐으니까 잠시 그 압력을 좀 빼는 구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유턴을 한 게 아니라 다음 뉴스가 나올 때까지 잠시 갓길에 차를 세워두고 기다리는 그런 상태인 거죠. 그렇다면 말이죠. 왜 하필 오늘 이런 숨고르기가 나타났을까요? 여기에는 아주 명확한 세 가지 이유가 정말 절묘하게 동시에 작용했습니다. 지금부터 그 핵심 요인들을 하나씩 까보겠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이겁니다. 첫째, 기름값이 좀 진정됐고요. 둘째,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던 달러의 기세가 잠시 주춤했어요. 그리고 셋째, 국내 당국이 보이지 않는 방어선을 치고 있다는 심리가 작용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어떻게 맞물렸는지 바로 다음 장부터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이유, 바로 유가입니다. 국제에너지기구 IEA가 필요하면 비축유 풀 수 있다고 하고 중동 분쟁도 좀 조기에 진정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살짝 생기면서 유가를 끌어내렸어요.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에너지 대부분을 수입하잖아요. 그러니까 유가가 내리면 원유 사오는 데 필요한 달러 수요가 당연히 줄어들겠죠. 이게 원화에 가장 먼저 숨통을 틔워준 아주 직접적인 요인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달러 자체의 숨고르기입니다. 최근에 정말 무섭게 올랐던 달러가 잠시 쉬어가는 모습을 보인 건데요. 이건 달러가 약해졌다 이렇게 보기보다는요. 더 위로 치고 올라갈 만한 새로운 땔감이 잠시 부족해진 상태라고 봐야 합니다. 시장 전체가 미국의 다음 물가 지표가 어떻게 나올지 기다리면서 계산기를 다시 두드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원화가 강해졌다기보다는 달러가 잠시 멈춰선 효과가 더 컸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요인은 바로 국내의 방어선입니다. 한국은행은 계속해서 환율 안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해왔고 정부도 시장 안정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계속 신호를 보내고 있잖아요. 이게 당장 환율을 푹푹 끌어내리는 힘은 없더라도 시장 참여자들한테 만약에 1,500원 넘어서 환율이 폭주하면 우리 정부가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다라는 아주 강력한 심리적 방어선을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모든 분석이 우리한테 실질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렇죠.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 건데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앞으로 펼쳐질 수 있는 세 가지 시나리오와 각각의 대응 전략을 아주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이 슬라이드가 오늘 내용의 진짜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시나리오 한번 보시죠. 첫째, 원화가 좀 강해지는 시나리오. 이건 유가가 더 떨어져주면 가능한 얘기인데 이럴 땐 달러를 한 번에 사지 말고 두세 번 나눠 사는 게 유리하겠죠. 반대로 중동 상황이 안 좋아지면서 원화가 약세로 갈 수도 있어요. 이럴 땐 유학자금이나 수입대금처럼 꼭 써야 하는 달러는 미리미리 사두는 게 속 편하겠죠. 그리고 마지막, 어쩌면 가장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인데 바로 지금처럼 옆으로 쭉 가는 횡보입니다. 이럴 때는요, 예측하려고 애쓰는 것보다 원칙을 지키는 게 훨씬 중요해요. 현금 잘 관리하면서 원래 세웠던 장기 계획대로 쭉 가는 겁니다. 그럼 이제 모든 내용을 정리하면서 오늘 이 복잡한 분석에서 우리가 딱 하나만 가져가야 한다면 그게 뭘지 가장 중요한 통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하락은 결코 승리가 아닙니다. 그냥 잠시 멈춤, 일시정지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이 숨고르기는요, 지금 시장이 얼마나 아슬아슬한 균형 위에 서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명확한 증거라고 할 수 있어요. 절대 안심할 때가 아니라는 뜻이죠. 핵심만 딱 정리해드릴게요. 첫째, 1,450원 이상이라는 높은 환율이 이제는 그냥 기본값입니다. 둘째, 오늘 환율을 잠시 멈추게 한 유가, 달러, 중동 이슈, 이 세 가지 변수는 언제든 다시 흔들릴 수 있다는 걸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세 번째, 우리의 전략은 공격이 아니라 방어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지금은 적극적으로 뭔가를 하기보다 이 세 가지 변수를 아주 면밀히 지켜보는 게 최선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처럼 시장이 잠시 숨을 고를 때 우리가 할 일은 다음을 맞추는 게 아니라 이 팽팽한 긴장감 그 자체를 이해하는 것이다. 오늘 우리가 본 1,466원이라는 숫자는요, 지금 당장 뭘 해라 하는 행동 신호가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앞으로 무엇을 주의 깊게 봐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이정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